모두 이제 음소거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0명 됐으니까 강의를 시작할게요. 오늘의 강의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은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영양제를 왜 먹고 있어요? 피곤해서? 이유가 돼요. 저도 이제 일할 때 영양제를 먹은 이유가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좀 피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양제를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나이를 먹거나 애들이 어렸을 때도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홍명 강사님의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명님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 됐어요. 예. 화면 공유시고. 시작할까요? 네. 예. 예, 오늘 강의를 스폰서님이 다 해주셨어요. 지금. 예, 오늘 주제는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기존에 다들 아시잖아요. 파란 과정에도 요약본이 잘 담겨 있고 저희 본사에서 끊임없이 공부하신 부분이라서 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다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뭉뚱그려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스피커는 다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리가 좀 작다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스폰서님이 스피커를 올리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음소거 시키세요. 네. 일단 제가 저번하고 똑같이 PT는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캡처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동영상 링크를 2개를 걸어놨어요. 보고 가진 않을 거예요. 하나는 짧으니까 볼 건데 일단 처음에 보실 동영상 이거 많이 아시죠?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2분 15초짜리 동영상인데 이게 비욘디 채널이라고. 화면 공유가 안 된다고요? 응? 선생님 화면 공유가 안 된대요. 아니 아까 같이 해놨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아까 공유가 됐었는데. 안 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잠깐만. 되지? 잠시만요. 안 돼요? 비디오. 최소화된 비디오 끝내. PT 한번 띄워봐요. PT. 띄웠어요. 지금 띄워져 있어요. PT가 띄워져 있어요? 네. 아니 아까 띄운 거 말고 다시 한번. 아까 띄운 거 말고. 다시 띄우라고요? 어. 춤을 다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키워요? 아니야 그럼 바꿔놨는데. 뭐 힘들어. 아니 이게 아예 내렸거든요. 얘를. 어떻게 키워보세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됐다. 됐어요? PT는 됐고 그 다음에 동영상 아까 보여줄 거 한번 띄워봐요. 아, 지금 보여드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예. 동영상 뭐 보여주신다면서. 예. 이거? 예. 음. 공유된 건가요? 네네네 됐어요. 네네. 그럼 시작하면 플레이. 될까요? 네 플레이. 아, 이거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넘어갈 거예요. 네네. 예. 이제 하시면 예, 돼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그, 비욘디 채널에 이게 여에스더 남편이죠. 홍익걸 박사가 3년 전에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에요.
음.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한 2분 15초 정도 되니까 이거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산화에 와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완전히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시작을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그리고 영상 잘 안 보이신 분은 저기 그 핸드폰을 가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크게 나오거든요. 네, 시작해주세요. 네. 제가 이 영양제라는 거를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최근에 2-3년 사이에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서치를 하다가 좀 재밌는 기사를 찾았어요. 이제 제목이 보이시나요? 수술 필요한데 영양제 맞은 대우조선. 건강한 정치를 위한 필수 영양제. 핸디캡과 영양제. 건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사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기사인데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 카피로 영양제가 들어가 있죠. 경제나 정치 기사인데, 예, 심지어 칼럼에. 이거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매체에서 이렇게 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제의 의미를 대부분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이제는 영양제라는 것이 지금 정확한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라는 단어가 이제는 뭔가를 영양제에 대해 설명할 게 아니라 이미 상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영양제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런 식으로 다루면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미디어로 넘어가죠. 방송으로 넘어가요. 방송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나온 미디어에서는 영양제 관련된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밥상 밖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찬반이 수면 위로 굉장히 강하게 떠오르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영양제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미디어를 어제 아침 방송에는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가장 공감했던 프로를 몇 프로 찾아봤어요. 일단 아까 그 홍해걸 박사가 그런 동영상을 괜히 올린 게 아니죠. 3년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요런 내용이 나왔어요. 파란을 일으켰어요.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을 예방하고자 비타민을 먹어봤자 좋은지 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 2019년도 5월에 생로병사가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Q&A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의사가 나와서 한동안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심혈관 질환에 영양제가 소용이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냐면 그런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과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더라. 그런데 더 조사해보니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영양제가 어떤 팩트를 갖고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거니까 진행형이라는 거를 강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1월 5일에 SBS 스페셜에서 영양제를 굉장히 세게 다뤘어요. 여기는 일단 뭐 영양제를 먹는 게 좋아요라기보다는 모든 선택을 소비자에게 넘겨요. 소비자에게 넘겨서 솔직히 말하면 한 2대1 정도 비율로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된다. 자연 섭취가 좋다는 쪽으로 강하게 가긴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홍학월 박사가 등장을 하고 지금 보이는 이분은 누구냐면 베리 파킨이라는 비만 연구 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크푸드랑 영양제를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무조건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제가 큰아이가 23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맞벌이로 키울 때 어떤 트렌드가 대세였냐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맞벌이 집안의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약간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24시간 동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이건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요게 생각이 났었고 이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명순권이라는 사람인데 방송마다 나와요. 영양제를 단 한 알도 먹을 필요가 없다는 패널로.
방송마다 나오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마다 나와서 영양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국립암센터만 나오거든요, 타이틀이. 근데 암을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가정의학과 교수예요. 교수고 이 사람이 얘기할 주장한 바로는 2007년도 자료를 보고 자기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대요. 지금 그 사이에 영양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영양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초창기에 한 몇 년 전에는 비타민 C를 과용해서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무용론을 펼쳤어요. 최근에는 키워드가 뭐냐면 항산화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서플리먼트 6판에서 추가 항산화 영양제를 다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해악이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세바시라고 왜 15분 동안 강의하는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를 소비자가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잘 드시고 있지만 영양제를 먹으면 훨씬 더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시대가 지난 거예요. 이제는 영양제는 선택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필수고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저희가 영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동물의 구성 단계라고 해놨는데 일단 구성 단계는 식물, 동물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구분되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거 늘 보던 거예요. 세포 영양 때문에 늘 보던 건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미지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의사가 되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의사고 내 진료실에 그러니까 암 환자가 한 명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환자가 내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개체죠, 개체. 예.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만 봐서는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을 문진을 하면 뭐 소화가 안 되는지 뭐 어디가 뭐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뭐 소화기계가 안 좋은가 본데 그러고 촬영을 하겠죠. 예. 촬영을 하면서 뭐 어떤 기관들을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관들을 촬영한다고 해서 암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때 뭘 하죠,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조직 검사를 하면 조직을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조직을 떼서 냉동실에 얼려요. 그래서 마치 나무 밑둥을 잘라서 나이테를 보는 것처럼 얇게 슬라이스를 쳐서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에 이상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모양이 변형됐다거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암에 걸렸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세포를 보고 안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만약에 질병을 세포를 보고 알았다면 세포가 건강하다면 조직이 건강해지겠죠. 조직이 모여서 이룬 기관도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나눠지는 소화기계, 뭐 심혈관계, 배설기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건강하고 결국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도 어렵나요? 이 내용이요.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기출문제예요. 그 교과서에 그래서 세포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교과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세포는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포에 영양을 주면 우리 애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추론이 아닌 거죠. 과학적인 근거인 거죠. 예.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줘서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식이에요, 식이. 뭐 다른 걸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식품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에너지가 되고 대사가 돼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게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먹는다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잘 먹는다는 거는 많이 먹는 게 아니죠. 자주 먹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골고루 먹는 거예요.
골고루 먹는 거고, 이 영양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골고루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영양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품을 먹었을 때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흡수가 되지 않고 빠져나가면 제대로 세포의 영양이 가지 않겠죠. 그리고 몸에 해로워서 뭐 독이 된다면 그게 영양을 발휘해서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리가 없잖아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5대 영양소였어요. 이제 5대 영양소가 우리 뭐 흔하게 단탄지라고 하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예, 얘가 이제 대량 영양소. 얘네가 이제 에너지를 내는 아주 몸뚱이가 크죠. 예, 몸뚱이가 크고, 비타민, 미네랄은 소량 영양소가 아니에요. 미량 영양소예요. 소량보다도 작아요. 이 비타민, 미네랄, 미량 영양소는 우리 전체 몸의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대량 영양소를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몸을 공장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뭔가 연료를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대량 영양소를 타는 영양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작. 근데 장작이 많아야 어쨌든 불에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작만 가지고 불을 낼 수가 없죠. 미량 영양소는 태우는 영양소예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장작은 많고 태울 수 있는 불쏘시개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작이 배에 쌓이고 허벅지에 쌓이고 예, 어깨에 쌓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어쨌든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흔히 떠오르는 비만이 되고 예,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죠. 예. 그리고 저희가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어쨌든 60, 70%를 가지고 있죠. 물. 그리고 원래는 5대 영양소가 6대 영양소 이렇게 맞았는데 최근 들어 과일 야채 잘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 식이섬유를 더해서 7대 영양소로 지금 바뀌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당뇨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아까 단탄지를 먹죠. 대량 영양소를 먹으면 우리가 씹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럼 소화효소가 나오죠. 예, 탄수화물 대사시키는 소화효소 아밀라제가 나와요. 소화효소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대사시키는 거 다 다르죠. 그런 효소부터 대사에 관련된 거는 그 아이들을 어쨌든 내가 분해를 하는 효소가 있으면 걔네를 잡아다가 나를 에너지로 만드는 대사 효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걸 조효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아이들이 온 몸을 떠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부분들에 쌓이고 독소를 만들면서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장질환, 대뇌, 암, 암도 포함돼요. 갑상선. 굉장히 친숙한 이 아이들의 통상에서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불러요. 비만도 만성퇴행성 질환이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계속 누적되고 쌓여서 걸리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영양소들이 아까 고도현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잘 먹고 있는데 피곤해요. 나는 분명히 삼시세끼 잘 먹고 있고 과일 야채 먹는데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대요. 영양 결핍이라는 거는 사실은 병에 걸려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한 건지. 그러면 원인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알려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내 몸의 영양소가 부족한 이유를 첫 번째를 보면 과일, 야채,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있대요. 과일, 야채는 어디서 자라요? 땅에서 자라죠. 예. 땅에서 자라는데 그 땅이 예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토양 자체에 풍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화학 비료라는 걸 쓰기 시작하죠. 예, 그게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그 독가스 발견하고 나서 그 관련된 기술을 그대로 쓴 거예요. 원래 화학 비료가 먼저 나왔고. 그러다 보니 농법으로는 굉장히 신세계죠.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잘 자라고요. 막 금방 자라고요. 예. 그만큼 생계가 보장이 되니까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 땅에
미네랄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료가 흙에게 주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턱없이 부족해졌어요, 영양분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거기서 자라는 채소들의 영양분이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 왜 농법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뭐 해요? 잡초 자라는 거 싫잖아요. 예, 농약 뿌리죠. 예. 그리고 일단 벌레들 막 벌레 먹고 이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뿌리 주변으로 벌레 생기지 말라고 약을 쳐요. 예, 악순환이죠.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영양분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미생물들도 다 죽어요. 어디 뭐 흙을 판다고 해서 지렁이 한 마리 나오는 땅이 귀하죠, 요즘은. 그런데 거기다가 화학 비료를 주니까 이미 이 땅은 산모작, 사모작으로 다시 영양분을 채울 시간도 없이 돌아가는데 땅은 영양이 없고 부족한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먹는 야채나 채소는 과일엔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게 92년도에는 13개지만요. 98년도 몇 년 후에 조사한 거는 26개, 사과 하나가 26배를 먹어야 거기에 들어있는 철분을 먹을 수 있대요. 시금치는 93년도에 19달. 예, 지금은 뭐 더 늘었겠죠. 더 좋아졌을 리가 없잖아요. 예, 요런 거. 그래서 일단 영양소가 과일, 야채로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미네랄이 지금 과일, 야채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 예, 현대 농법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손실됐기 때문에 식품만으로는 저희가 섭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 약을 엄청 먹죠. 예, 약을 먹었을 때 영양이 빠져나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당뇨약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을 검사해 보니까 비타민 12가 30% 감소했대요. 고혈압 약은요, B1이 부족한 사람이 98%나 됐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또 발휘되기 위해서 내 몸에 영양을 써요. 영양소를. 그냥 약만 혼자서 막 작용되는 게 아니라 영양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화로 인해서 흡수율이 저하된다. 뭐 아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는 모르잖아요. 이게 칼슘 흡수율을 비교한 건데 청소년 때도 100%는 안 돼요. 칼슘이라는 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칼슘 혼자 들어와서 섭취가 안 돼요.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상호작용을 해줘야 들어가거든요. 칼슘만 왜 단품으로 나는 칼슘만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칼슘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을 함께 갖다 써요, 걔가. 그러면 나는 칼슘을 먹었는데 막 눈이 떨리죠.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랬던 게 30대만 되는데 벌써 30%밖에 흡수가 안 되죠. 예, 요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나이가 60이 되면 햇빛에 가서 아무리 내 몸을 쬐다고 해도 재생될 확률은 0%예요. 0%. 예, 재생되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만약에 60이 돼서 내가 뭐 관절이나 이런 쪽이 약해서 병원을 간다. 예, 그러면 칼슘만 주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D 주사를 먼저 줘요. 같이 흡수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신 다음에 저희가 종합 영양제를 권하해 드려야 되잖아요. 영양분에 대해서. 뭐 단품보다는 종합 영양제를 먹으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앞부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하버드에서 얘기한 식품 피라미드가 나오거든요. 그 식품 피라미드는 어떤 걸 많이 먹어야 돼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품 피라미드 안에 종합 영양제가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다 세세하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을 때는 요 정도는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먹는 거 별로 소용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정도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왜? 다 배출되잖아요. 예. 지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몇 가지 체크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베타카로틴은 만약에 내가 흡연을 한다면 비타민 A, 뭐 눈에 좋은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전엑스가 있죠. 헬스팩하고 같이 권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B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얘가 부족하면 암 발생률도 올라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대사율이 떨어져요.
근데 다 괜찮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밝혀진 게 뭐냐면 B1이나 B3는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이 B3 같은 경우에 두통, 위, 간 손상. 그 임팩타민 같은 경우에 많이 드시는데 헬스팩이 B3 같은 경우 임팩타민보다 함량이 낮아요. 예, 그런 것들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놨거든요. 그런 거 강조해 주시면 좋고, 비타민 C는요 6,000ml 이상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2만 이상을 투여하기도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별로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으면 안 좋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방송 미디어에 나왔던, 예, 칼슘을 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 뭐 이런 부분에 소용이 없었다 이런 기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런 상식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일일 권장량 최적 섭취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일단 일일 권장량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간에 딱 한 번 업그레이드 된 데이터예요. 90년대에 한 번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출전한 그 군인들, 예, 전쟁에 나간 그 군인들에게 어쨌든 군인들이 병에 걸리면 전투력이 낮아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강해야 뭐 싸움을 이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배급되는 식단에 최소한 이 정도 영양은 지켜줘야겠어라고 정해놓은 게 일일 권장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각기병, 구류병 이런 거 걸리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먹는 식이 습관도 바뀌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들은 다 최적 섭취량이라고 해서 영양 기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일일 권장량에 맞춰서 하고 있고,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 게 딱 한 번뿐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으로 나와 있는 광고하고 있는 이런 비타민 드시는 분들한테는 요 두 개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죠. 지용성 비타민은 조심하셔야 되죠. 예. 그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막 정말 피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함량과 형태만 체크하시면 돼요. 비타민 A는 서플리먼트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함량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D는 D3 형태로 섭취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바로 체내에서 비타민 D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천연 토코페롤 형태, D알파 토코페롤. 예, 이 형태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비타민 K는 K1의 형태로 쓰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만 얘기하면 수용성 비타민은 아무리 많아도 어때요? 문제될 게 없죠. 예, 지용성 비타민 형태 체크하고 복용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산화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이제 앞부분에 저희가 세포 건강이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돼 있었죠. 그러고 나서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세포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간 이 캐치프레이즈는 유산화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세포를 강조할 때 저희가 요거는 동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인셀리전스를 얘기하잖아요. 인셀리전스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산화만의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짧아요. 잠깐만 보실게요. Mitochondria are your body's energy factories. They produce ATP, nature's universal energy molecule. ATP powers everything from the beating of your heart to the firing of your neurons. Some of the waste products created during energy production are destructive free radicals. As mitochondria age, they grow less efficient, producing less energy and more free radicals, causing more damage. The body naturally replaces old mitochondria, but sometimes that process isn't as regular as we want. The signaling molecule known as mTOR plays a role in the communication that triggers the renewal of old mitochondria. The Intelligence complex targets mTOR, tempering its activity to free other key biochemical messengers. These messengers bind to aging mitochondria, signaling mitophagy in the cell. Phagy reduces free radical damage, promotes sufficient energy production, and renews aging cellular components. 예, 되게 짧지만 뭐 다 요약이 되어 있죠. 앞부분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셀리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 봤는데 이 부분들 아까 앞에서 말한 세포 영양과 우리 영양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이 인셀리전스 기술은 건강의 기초는 세포에 있다. 에서 출발하죠. 예, 목표는 세포의 신비를 풀어내는 거. 과정이 어때요? 세포의 능력을 이해하고 연구. 궁극적으로는 영양 기반이 세포에 있다는 거예요. 세포 사이에 있는 신호 체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거든요. 세포의 영양 공급을 통해서 세포와 대화를 하고 세포에게 정확하게 재생하는 능력을 일깨워 준다는 게 요약본이에요. 자, 세포 내부에 의사소통을 하는 천연 영양소 조합 물질이 있대요.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깨워주는 거예요. 세포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그 세포 신호 체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단순히 영양제를 먹었을 때 흡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그 차원을 뛰어넘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반드시 세포 영양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옵티마이저 제품보다 헬스팩과 센세셜즈, 예, 유사니멀즈 요 부분 강조해서 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통 비타민 종합 영양제 비교하실 때 다른 기타 타사 제품을 보면 많다고 해봤자 비타민이 한 13가지 정도, 미네랄 한 7가지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유사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들어있죠. 예, 그리고 그 미네랄 가운데서도 타사에서 같이 들어있지 않은 특히 요 세 가지는 미네랄 포인트라고 강조하셔도 좋아요. 크롬 같은 경우에 따로 팔죠, 약국에서. 예, 당뇨 환자들 먹으라고. 얘는 당화 억제 영양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식이섬유하고 함께 섭취하시면 좋아요. 몰리브덴이 진짜 귀해요. 다른 종합 영양제에서 찾기 힘들어요. 얘는 세포가 이제 산화하고 또 환원하고 이런 주기를 갖잖아요. 이게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를 28일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얘가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왜 피부 재생 주기가 28일인 거 아시죠? 나는 종합 영양제를 먹었는데 피부가 좋아지죠. 여성분들 생리 주기 정확해지고 배란통 줄어들고 이 아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셀레늄 얘는 최근에 이제 부각받는 항암 영양소예요. 네, 항암 영양소고 암 유발 물질을 중화시켜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전에 공유해 드렸었죠. 예. 이거는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헬스팩이라고 했을 때 약간 헬스팩 사전처럼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게 찾아서 대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옆에 있는 이 엄청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왜? 영양분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만약에 야채나 과일을 하루에 접시로 한 6접시 정도 먹을 수 있다면 예,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탄지를 먹어야죠. 예,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요것들은 더 추가하실 수 있게 PPT 공유하면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꼭 나만의 사전을 하나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예, 파이토케미컬. 아유, 발음이 안 되네요. 예, 파이토케미컬.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죠. 7가지가. 이 파이토케미컬은 좀 알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색깔 영양소라고 하는데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해요, 얘네들이. 이유가 있죠. 식물들은 일단 뿌리를 받고 땅에서 움직이지 못하죠. 예,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영양소의 한 50배 정도. 네,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일들을 맺죠. 과일을 맺을 때 씨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씨에 훨씬 더 많은 영양이 들어있어요. 씨를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항암에도 좋고요. 심혈관에도 좋고 지아잔틴 루테인 눈에 좋죠. 예. 올리브는 특별히 또 올리볼이라는 폴리페놀을 추출한 유산화만의 기술이 있죠. 프로안토시아닌 뭐 엄청난 뭐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런 7가지 식물 추출물이 또 밸런스를 극대화시켜 놨어요. 예. 그래서 식물 추출물 외에 항산화 기능을 하는 영양소를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버린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렇게 좀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식사법이 잘못되면 약이 소용없대요. 근데 아시죠? 영양제는 약이 아니고 식품이라는 거. 예, 그 부분은 강조해 주시고 식사법이 옳다면 약이 필요 없다. 예, 감기에 약이 없는 거 아시죠?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치료약이 없어요. 식사로 식품으로 다 쉽게
예,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기 고대 아유르베딕 속담이라는데 요거 기억하면서 예, 새로 바뀐 트렌드 좀 강하게 영양제는 이제 꼭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홍미연님 너무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잠시만요. 화면 좀 바꾸고요. 화면 공유. 공유 중지하면 되죠. 제가 했어요. 홍미연님 너무 강의 잘 주셨죠?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셨겠지만 한 번 더 아시게 됐죠? 네. 네, 저번에 이어서 뉴트리 서플리먼트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홍미연님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소리는 안 들리지만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진 찍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박수 쳐보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게 줌 미팅인데 줌 미팅의 취지가 뭐예요? 줌 미팅은 왜 줌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화상회의래요. 얼굴이 안 보여. 화상회의인데 얼굴 보면서 회의를 하자고 한 건데 다 지금 한 절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본인들 얼굴 가리지 말고 줌 미팅 하는 이유가 화상회의 하는 이유가 얼굴 보자고 하는 건데 다 얼굴 가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어두컴컴해 가지고 얼굴이 뭐 화장을 했는지 화장을 지웠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얼굴 보여주세요. 저는 조명까지 이렇게 얼굴 잘 보이시라고 조명까지 설치. 진행자니까 얼굴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이거 끄면은 얼굴 캄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잘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임지아 리더님이 유산화 보상 플랜하고 여러분들 유산화 사업하면서 뭐 제품도 좋지만은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이잖아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벌면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하고 타사 보상 플랜하고 차이점을 우리 임지아 리더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임지아 리더님 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네, 해제됐어요. 임지아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비 많이 됐나요? 다음 주에 할 거? 준비요? 아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판사로 아니면 PT로? 판서로는 줌 미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PPT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와, 우리 박수 네. 부탁드려요. PPT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사실 떨립니다. 당연히 떨리죠. 제가 그렇게 저희 그냥 홈미팅에서 타사 네트워크 경험한 사람들이 가끔 초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어필하려고 비교 보상을 그냥 한두 번 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많은 스폰서님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냥 떨립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지아 대표님이 강의 타사 보상하고 저번에 강주 시스템에서 한번 했었는데 너무 잘하신다고 소문 나가지고 저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줌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할 시간을 어디 갔냐 이게. 다음 주에는 얼굴 다 보여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음소거 해제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 홍미연 리더님 진짜 최고 강의였어요. 네, 홍미연 리더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꺼번에 홍미연 리더님한테 너무 오늘
아, 이게 잘한다. 음소거, 각자 해제해도 돼요. 음소거 각자 해제해서 해제할 수 음소거 있어요. 해제. 한꺼번에 해제하는 게 없네. 각자 해제하면 돼요.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음소거 해제 안 한 사람은 뭐야? 신은전 위원님, 신은전 위원님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래 뭐 있어? 다 인사했어요? 네. 네. 부장님 V라인. 네, 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안녕. 시스템에서 내일 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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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